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전기산업기사 실기 35강이 되겠습니다. 변압기 2인데 이게서는 변압기의 효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변압기 효율이 변압기 효율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변압기에는 이렇게 규약 효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일 효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규약 효율은 약속된 효율이라는 이야기죠. 효율이 입력분의 출력이면 이거를 쪼개면 입력이 출력 플러스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쪼개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변압기의 규약 효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규약 효율을 보면 이렇게 지금 입력이지 않습니까? 입력분의 출력을 잡으면 입력이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이렇게 되죠. 그러면 변압기에서는 이 출력에다가 손실이 철손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동손도 있죠. 그 다음에 출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규약 효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출력이 V2, I2에다가 코사인 시타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물론 V2, I2에다가 코사인 시타 플러스 우리가 철선을 PI라고 하고요. 동선을 PC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동선은 부하를 걸었을 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I2의 제곱분의 이렇게 되죠. 이렇게 2차측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 2차측 부하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I2 제곱분의 I, 일반적으로 그냥 PC를 I의 제곱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규약 효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하율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규약 효율에 전부 다 여기 M이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도 M이 들어가고, 여기도 M이 들어가고. 이 철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PC는 M의 제곱이 들어가죠. 이렇게. PC는 M의 제곱의 PC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왜 철수는 이 부하율의 M이 제곱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철수는 I제곱 R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하율이 들어가면 이 MI의 제곱의 R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M제곱의 I제곱 R 이렇게 되죠. 그 I제곱 R이 PC 아닙니까? 그래서 부하율이 들어가면 M제곱의 PC 이렇게 됩니다. 요게 우리가 규약 효율이면, 우리가 그 다음에 전일 효율이 있죠. 이렇게 전일 효율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루 동안 이야기하는 거죠. 하루 동안.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22시간이죠. 이렇게. 그러면 규약 효율은 이게 전일 효율은 요 규약 효율 요게 개념에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시간 개념만 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시간 개념만 곱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한번 더 지워볼게요.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전일 효율은 우리가 규약 효율을 부하율이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M에다가 V2, I2에 코사인 시타 이렇게 되고,
m에다가 v2 i2에다가 코사인 시타 플러스 이렇게 철손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동손이 m제곱 pc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렇게 변압기의 최대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요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손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게. 그럼 효율은 손실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효율이 올라가는 거죠. 이랬을 때 변압기의 최대 효율 조건은 요 손실에서 따라옵니다. 따서 PI 이꼴 M제곱의 PC 요게가 최대 효율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하율이 PC분의 PI 루트 요래 됐을 때가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된다. 변압기의 최대 효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효율이죠. 그럼 여기가 전류지 않습니까? 물론 2차측 전류겠죠. 그럼 철수는 시간에 관계없죠. 전류에 관계없이 철수는 이렇게 나죠. 그럼 이렇게 나면 이게 동소는 이 처음 커브를 그리지 않습니까? 동소는 i제곱 r이니까 이렇게 i제곱 r 여기 동선이죠. 그럼 전류의 2차원 커브를 그린단 말입니다. 요 만나는 지점 있죠. 이 지점. 요 지점이 우리가 최대 효율을 나타낸다고요. 그럼 최대 효율을 나타내면 효율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최대 이렇게. 여기가 효율 곡선이죠. 이랬을 때 이 철선하고 동선이 만나는 요 지점에서 얼마가 나온다? 최대의 효율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규약 효율은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규약 효율이 아니고요. 전일 효율. 그러면 이렇게 전일 효율은 하루 동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규약 효율에서 시간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합치가지고 시간 개념을 넣고요. m에다가 v2, i2에다가 코사인 시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도 시간 개념 넣고 m에다가 v2, i2에 코사인 시타 들어가고 무조건 철선은 24시간 들어가시죠. 하루니까. 그 다음에 동소는 이 동소는 밑에 쓰겠습니다. 이거는 부하에 따라서 m제곱에다가 시간 개념이 들어가 당연히 시간 개념이 먼저 넣을게요. 시간 개념이 들어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m제곱에 pc 이렇게 되죠. 여기 요 자리 돼가지고 이렇게 요게 우리가 전일 효율입니다. 개념을 잡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좀 넘기겠습니다. 자, 285번입니다. 어느 단상 변압기가 2차 전격 전압이 V2로 할게요. 색깔을 좀 바꿀게요. 그 다음에 2차의 전격 전류가 43.5A죠. I2. 이랬을 때 2차 측에서 본 합성장이죠. 이걸로 말투로 할까요? 이렇게. 이랬을 때 무부하손입니다. 무부하손은 철손이죠. 철손이고. 그 다음에 전부하시 역률이 100%. 그 다음에 역률이 80%일 때 각각의 뭐를 구하라? 효율을 구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앞에 봤듯이 우리가 효율은 이렇게 주어지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 철손이 이게 효율이 100%일 때하고 80%일 때니까 100%일 때는 이 코사인 시타를 얼마 주면 됩니까?
100% 주면 되죠. 이거는 그대로 철소는 콘스탄트니까. 그 다음에 효율이 80%일 때는 효율을 0.8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요것만 차 있으면 되죠. 이렇게 100%일 때는 코사인 시타가 1이고 0.8일 때는 코사인 시타 0.8 이렇게만 넣어주면 되죠. 다른 거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철소하고 동소는 코일하고는 역류랑 관계없으니까. 이해되셨죠? 287번입니다. 287번은 뭐를 나타내느냐면 500kV입니다. 단위를 보십시오. kV인데 변압기가 그림 같은 부하로 운전되고 있다. 오전에는 역률이 얼마? 85%고 오후에는 100%로 운전할 때 전일 효율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전일 효율은 하루의 효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루의 효율이니까 24시간이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변압기의 철손이 6kW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킬로와트입니다. 여기는 kV의 비상전력이고요. 그 다음에 전부와 동손이 얼마랬습니까? 10kW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봐야 되겠네, 그죠? 그 50kV이고 이걸 봐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500kV네, 그죠?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500kV입니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위를 조금 전에 개념을 잡으셨듯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출력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에 부하율 들어가고요. 시간 들어가니까. 그럼 부하율이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서 전일효율이니까 몇 시간입니까? 이거 6시간이죠. 여기도 몇 시간? 6시간이고요. 요거도 6시간이고 요것도 6시간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오전에는 여기 12시입니다. 오전에는 역률이 아까 얼마라 그랬습니까? 0.85라 그랬고요. 오후는 역률이 1이라 그랬죠. 그러면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여기에 이 부하율이 얼마입니까? 500분의 200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하율이. 그러면 몇 시간입니까? 6시간에다가 500분의 200에 P값 들어와야 되죠, 이거. 요 P값, 비상전력, 요거 비상전력. 비상전력이 갖고 500kV에 500kV이 됐죠. 그러니까 날아가 버리면 결국에는 이렇게 날아가니까 부하율을 포함이 돼서 이거는 지금 바로 400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 6시간 곱하면 되죠. 그래 6시간이 뭐 400에다가 역률이 들어갔죠. 그 다음 이쪽은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6시간에다 500에다가 역률이 1이고 요쪽은 6시간에 300에다 역률이 1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7860kWh가 나오네. 결국은 이렇게 전일 효율은 시간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kWh가 되죠. 밑에도 뭐 분모도 kWh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철소는 무조건 뭐야? 24시간 다 움직이는 거죠. 부하에 관계없이. 그래서 144kWh가 되고요. 동소는 이렇게 부하율의 시간 개념도 PC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때 부하율이 얼마입니까? 500에 22, 500이 200이죠. 이때 부하율은 500에 400이죠. 이때 부하율은 500에 500이고요. 이때 부하율은 500에 300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다 시간 곱해주고 아까 저게 동선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10kW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129.6kWh 나오네. 그럼 전일 효율은 여기 출력이죠. 여기 출력이고 요것도 출력이고요. 요거는 뭐 철손이고요. 이게 뭡니까? 동손이죠. 다 더하면 96.64%가 나오네. 이해되셨죠? 페이지 넘길게요. 자,
여기서 287번 다시 1은 2024년도에 1회차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문제가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요게 변압기 용량이 50kV예요. 비상전력이죠. 50kV이고 이거는 오전에는 역률이 얼마? 0.8이라고 그랬고 오후에는 100%라고 그랬죠. 철순이 달라졌죠. 600W고 동선이 얼마? 1kW네. 그러면 여기서 전일 효율을 구하라고. 똑같은 문제니까 제가 풀지를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넘기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길게요. 자, 286번입니다. 자, 요 문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량이 100kV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럼 비상전력입니다. 그죠? 100kV인데 철소는 PI, 유효전력이죠. 400W고 동소는 이제 1300W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하루 중 절반은 무부하다. 이 말은 12시간은 무부하죠. 그죠? 그 다음 나머지 절반은, 그럼 나머지 12시간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12시간은 50% 부하라 그랬네. 그러니까 M이 0.5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끝났지, 이렇게. 끝났는데 또 나머지 시간은 전부하로 운전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만약에 맞다 그러면 이 2023년 2회차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맞다 그러면 이 글자가 문제가 정확하다 그러면 좀 많이 이상하죠, 이거. 한국말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무슨 의미로 하느냐면 12시간은 무부하로 운전을 하고 또 12시간 있죠. 12시간 중에 6시간은 50%로 운전하고 이 6시간은 전부하로 운전한다는 이렇게 지금 문제를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일단은 이렇게 놓고 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정확하게 옮겨 놓은 거라면 이 문제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이래서 문제가 불명확하죠. 이렇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다시 재출제가 될 확률이 많죠.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루 중 절반은 무부하로 운전하고 그 다음에 절반 중에 6시간은 50%로 운전하고 나머지 6시간은 전부하로 운전한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 말이 정리가 돼서 재출제될 확률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일 효율 구하는 거니까 똑같죠. 요렇게 되죠. 그러면 무조건 뭡니까 이게? 동소는 무조건 24시간 들어가고요. 요것도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풀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은 지금 이게가 몇 kV입니까? 100kV니까 코사인 넣어줘야 되죠. 이렇게. 비상전력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2분의 1 부하 0.5 아닙니까? 0.5에다가 6시간에, 그죠? 6시간이니까 6시간에 역률이 얼마라 했습니까? 부하 역률이 1이라 그랬죠. 코사인 시타가 1 넣어주고 그 다음에 1이 전부하라 그랬죠. 이거 전부하니까 M이 1이지 않습니까? 그럼 1에다가 몇 시간? 6시간에 코사인 시타가 얼마? 1. 이렇게 구하면 출력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철소는 무조건 24시간 들어가고 400이고 동소는 M으로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M이 하나는 2분의 1이고 하나는 얼마고 1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놓으면 전일을 구할 수 있겠네요. 97.9.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288번입니다. 288번은 용량이 300kV입니다. 그죠? 300kV인데 요 비상전력입니다. 그런데 이 변압기가 어느 날 지금 30kW 몇 시간? 4시간이죠. 그러면 30 곱하기 4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24kW가 8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8kW가 10시간이라 그랬죠. 그죠? 8kg가 10시간이다. 이 변압기의 하루의 부하율을 구하고 전일 효율을 계산하라 그랬죠. 변압기 역률이 얼마? 1이죠. 그 다음에 전 부하의 동선이 얼마? PC입니다. 그죠? 동선이 500W고요. 철선이 200W죠. 그러면 우리가 하루의 부하율은 최대 수용 많이 했지 않습니까? 최대 수용 전력이 얼마입니까? 이게 300kV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kV에다가 역률이 얼마? 코사인이니까 다 이게 지금 뭡니까? 킬로와트니까 역률이 1이죠. 몇 시간? 24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루니까. 이거 분해 30 곱하기 4, 24 곱하기 8 다 더하면 되죠. 이렇게 되면 54.44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전일 효율 구하는 거는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코사인 시타가 1이니까 이렇게 제가 30 이렇게 kV니까 30에다가 지금 몇 시간입니까? 요게 4시간이죠. 그죠? 요 부하죠. 이 30이 아니고 요 부하지 않습니까? 이게 30 곱하기 4에 지금 여기 역률이 얼마입니까? 1이죠. 그죠? 1이. 그럼 이건 자체가 지금 킬로와트로 돼 있네. 그럼 30 곱하기 4. 그 다음에 24 곱하기 8. 8시간에 10시간이라면 킬로와트 아워가 되죠. 이렇게 시간대가. 그 다음에 철소는 바로 24시간 더 가면 되고요. 동소는 부하율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총 부하가 얼마? 30이죠. 그럼 30에 얼마? 30. 30에 24. 30에 8. 이러고 하면 저급차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전일 효율은 똑같습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자, 288번 다시 1번입니다. 요거도 2024년 1회차 나온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380V의 삼성 유도전동기입니다. 이거 부하율에서 한번 푸는 건데요. 어느 날 부하 실적이 하루의 하루의 사용 전력량이 120kWh입니다. 그 다음에 1일의 최대 전력량이 80kWh고요. 80kW고요. 와트입니다. 이거는 킬로와트고 이거는 kWh입니다. 시간 개념 들어가야 되겠네. 그럼 최대 전류 값이 15A일 때 1일 부하율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원래 부하율은 뭡니까? 우리가 최대 전력분에 여기에 평균 전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하루 부하율이니까 최대 수용 전력에다가 곱하기 여기에 킬로와트니까 아워 들어가려면 시간 들어가야 되죠. 24분에 하루 전력량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8kW라며 8에다가 몇 시간? 24시간 들어가고요. 최대 이러면 여기 킬로와트 아워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120 킬로와트 아워라며 날라가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죠. 82점. 그 다음에 최대 공급 전력일 때 역률을 구하라. 그럼 P는 루트 3부의 코사인 시타에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92번입니다. 292번은 단상 변압기인데 2차 척 탭 전압이 얼마라? 105V라 그랬고요. 여기에 1옴의 장을 물렸다 그랬죠. 그
그 다음에 1차 측에 1A가 흐르고요. 1차 측에 단자 전압이 900V다. 이 말은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1차 측에 지금 전류가 얼마 흐른다고요? 1A가 흐른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1차 측 전압이 얼마야? 900V? 네, 여기에 900V라는 이야기죠. 그럼 2차 측에 얼마가 됐습니까? 이게가 105V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을 물렸다 그랬죠. 이렇게 1옴이. 이래 됐을 때 1차 측 부유한을 구하고 2차 측 전류를 구하라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건수비를 생각해야 되죠. 건수비 A는 전부 V2분의 V1 N2분의 N1인데 여기에서 저항값이 있으니까 R2분의 R1인데 루트 씌어야 되죠. 이게 1오음을 줬다라는 이야기는 건수비를 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쭉 정리를 해놨는데 건수비는 이거 다 여러분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전부 2조, 전류만보다 I1분의 I2조. 자, 그럼 일단 여러분이 건수비를 먼저 구해보면 A는 루트 R2분의 R1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값은 R2가 1오음이라며 R1을 구해야 되죠. 그럼 R1은 1이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I1분의 V1. 그러면 I1이 1A라며 1A에 얼마다? 900이죠. 그럼 넣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A제곱은 900이네. 따라서 A는 얼마? 30이지 않습니까? A값 구했으니까 여기에서 V1을 구하라면 이거는 V2분의 V1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V1은 A에다가 얼마? V2죠. A 값이 얼마? 30에다가 V2 값이 얼마입니까? 이게 105라며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I2는 마찬가지죠. A는 I2분의 1이죠. 이거는 이렇게 I1분의 I2지 않습니까? 그럼 이 I2로 가라면 그럼 I2는 A의 I1이니까 A가 얼마? 30이죠. 그 다음에 I1 전류가 몇 암페어? 1암페어를 했으니까 1암페어.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30암페어. 뭐 그리 어렵지 않죠. 페이지 좀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답이 이렇게 나왔죠. 그죠? 요렇게 V1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고 I2 전류가 이렇게 30A가 나왔죠. 293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여러분 한번 볼게요. 이 말은 참상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1차 전압이 얼마다? 22,900V입니까? 2차 전압이 380V에 3 또는 220V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차 전압이 370V로 측정이 됐을 때 측정된 전압을 높이고자 탭을 22,900V에서 21,900V로 바꾼다 그랬죠. 설계 변경을. 이렇게 할 때 2차 전압은 몇 볼트냐? 이 말은 일단은 설계 변경을 했을 때의 건수비를 보면 2차 전압이 얼마다? 370V죠. 1차가 얼마라고? 21,900V입니까? 이렇게. 이때 건수비, 설계를 변경했을 때 건수비는 V2분의 V1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V2분의 V1 넣으면 이 값이, A 값이 59.2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걸 이용해야 되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A는 V2분의 V1에서 뭐를 구하라고요? 이렇게. 2차 전압을 구하라며. 이걸 구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V2는 요거 아니 V2분의 V1이니까죠. 그 넣으면 A분의 V1이지 않습니까? 그럼 A가 얼마? 59.2라며 V1 당초의 V1이 얼마입니까? 22,900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22,900V 이렇게 넣으면 386.82V가 나오죠. 어렵지 않죠?
자, 이게서 여러분이 말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가지고 293-1번은 2024년 2회차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을 갖다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295번입니다. 295번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절연 내력 시험 장치입니다. 절연 내력 시험 장치인데 이게 1번 전류계는 어떤 전류를 측정한 거랬죠? 요 전류계네, 그죠? 요 전류계는 어떤 전류를 측정하느냐는 건데 이거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거 요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코일이 이 변압기가 들어가네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변압기에 바로 들어가네. 변압기에 바로 들어가니까 이걸 우리 무슨 전류? 예, 무슨 전류? 여자 전류 이렇게 하죠. 여러분이 1차 시험할 때 많이 배웠죠. 이렇게 코일이 있고 여기 뭐에다 장이 이렇게 있으면 변압기 등가회로 해서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여자 전류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자화 전류고 여기가 뭐 철선 전류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여자 전류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전류계는 어떤 전류계냐? 요거지 않습니까? 이거 파란 색깔로 해볼게요. 요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렇게 와서 요렇게 오죠. 요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뭐가 달려 있습니까? 시험 절연 내력 시험 기기가 있네. 뭐 변압기든지 뭐 차단기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는 요 시험기에 뭐가 누설 전류를 측정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최대의 사용 전압이 6kV라 그랬네. 피례기를 하는데 절연 내력 시험을 할 때 시험 전압은 얼마냐? 그럼 여러분이 생각나시죠? 이거 여유율 7kV 이하를 우리는 말합니까? 고압이라고 하죠. 그럼 7kV를 초과하는 거는 특고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전압이 낮을수록 우리가 여유율을 많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압인 경우는 여유를 몇 프로 줍니까? 1.5배 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투투나인은 여유를 얼마죠? 0.92배 주죠. 이거 지금 1.5배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6000V에다가 1.5배 넣으면 9000kV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2022년 3회차에 나왔고요. 요 문제는 2017년 3회차에 나왔는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294번이 좀 양이 많죠. 요거는 전압이 얼마다? 6900에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 회로니까 회로는 똑같겠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전원측 회로에 전류계 A를 설치하는데 1번에서 5번까지 어디에 설치해야 되느냐? 이 자리 설치하든지 이 자리 설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시 전압기에 부유한 요 전압입니까? 요 전압. 요 전압의 값을 얼마 내렸죠. 그런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해라. 그럼 여러분이 여기 잠시 설명을 하면 이 값이 지금 얼마가 됩니까? 이 값에 6kV 1.5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6900이니까 6900에다 곱하기 1.5배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절연 내력 시험이니까. 이 값이 1로 넘어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좀 지울게요. 좀 지우면은 이 말은 이 말이죠.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변압기가 이래 변압기가 있으면 여기가 절연 실험 내역 전압이니까 6900 곱하기 1.5배 해야 되죠. 그럼 1차 측에 넘어오죠. 이렇게
넘으면 이때에 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 값이 내려오는데 요거는 지금 변압기가 요 2차 척은 변압기가 두 개가 물렸죠. 직렬로. 물렸는데 1차 척은 변압기가 한 개만 물려있죠. 이렇게. 맞습니까? 한 개만 물린 이 전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전압을 구해서 요게 1차 전압을 구해서 나누기 얼마? 예. 2분의 1로 해줘야 되죠. 그거를 여러분이 잊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계 전압계 V2. V2로 측정되는 전압은 V2 전압이 여기 아마 PT가 달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요 PT의 설치 목적은 뭐냐? 그 다음에 전류계 설치 목적, 요걸 이야기할 겁니다. 요거. 미리암페어. 요거 했죠. 누설 전류. 그럼 요렇게 문제를 넘겨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요렇게 넘겨보면, 아까 지금 이야기했죠. 이 전류계는 어디에 달 거냐. 그죠? 1번이. 그러면 요 자리를 달든지 이 자리를 달아야 되겠죠. 근데 표시가 여기 있네. 그럼 여기 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지금 무슨 전압을 구하느냐 하면 이렇게 V1, 여기 V1, 요거의 전압을 지금 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을 제가 드렸다시피 한번 색깔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코일을 거쳐서 하나만 나오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변압기가 2차 척이 요렇게 이건 다 들어오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 이기가 지금 이 전압이 뭐라고? 이 전압이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죠. 그럼 이 전압은 아까 여기 6,900이라고 했습니까? 6,900에다가 몇 배? 1.5배를 해줘야 되죠. 그럼 6,900에다가 1.5배를 해주면 10305V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건수비가 있네. 건수비가 V2분의 V1이지 않습니까? 그럼 V2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가. 건수비가 6,300입니까? 이거? 6,300에다가 얼마? 105. 이 건수비지 않습니까? 이거. 건수비를 넣으면 이 건수비가 60분의 1이 되네. 그죠? 60분의 1. 이 값이. 그럼 바로 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V1은 건수비는 V2분의 V1인데 V1은 A의 V2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나왔네. 172.5V가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뭐야? 172.5V인데 이 전압계는 절반만 하죠. 그 절반으로 나누면 86.25가 나오죠. 86.25가 나오는데 반올림 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얼마? 86V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V2가 요게 지금 PT이지 않습니까? 좀 지워볼게요. 지우면 빨간 색깔 해볼게요. 지금 여기 PT가 요 2차측 전압이 요렇게 내려오죠.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PT를 거치죠. 거쳐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전압이 지금 무슨 전압입니까? 예,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지 않습니까? 근데 PT를 왜 달았어? 이 전압계 이 V2지 않습니까? 이 왜 달았을까? 왜 우리 PT의 목적이 있죠. 이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바꿔서 계기로 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PT를 달는 목적은 전압을 보겠다는 이야기고, 그럼 이때 이 전압의 구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요걸 우리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거의 건수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V2분에.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요 전압이 V2지 않습니까? V1이 뭐가 돼?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죠. 그럼 요때의 건수비가 요 PT의 건수비가 이렇게 되네. 그죠? 이렇게 110분의 얼마? 11,000입니까? 그럼 100분의 V1이 이 값이 얼마입니까? 절연 내력 시험이 1035니까
103.5V가 나오겠죠. 뭐 겁낼 필요 없습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지게 이야기했듯이 아까 PT를 단 목적이 이렇게 PT를 단 목적이 여기가 지금 절연 내력, 이 절연 내력이지 않습니까? 이기가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죠. 높죠, 이거. 아까 6,900이랬습니까? 곱하기 1.5배. 그러면 이게 PT를 달아서 여기에 전압기를 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전압은 뭘 나타낼까? 예,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 아까 여기에 누설 변압기 있었죠. 누설전류 흘러 내려갔죠, 이렇게. 이건 누설전류로 측정한 거다. 앞에 문제하고 좀 똑같은데 여기 조금 더 문제를 많이 줬죠. 어렵지 않아도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문제 푸십시오.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